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하는 소리가 먼저 나오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아니면 아침에 머리를 감으려고 엎드리다가 아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허리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 그거 아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허리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래서 내 허리가 이랬구나. 이대로만 하면 허리가 아플 일 없겠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저는 재활의학과에서 3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60이 넘어서 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신기한 게 있습니다. 똑같이 60대, 70대인데 어떤 분은 허리가 쭉 펴져 있고 걸음걸이도 당당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부터 어휴하면서 허리를 잡고 계시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게 궁금했습니다. 둘 다 비슷한 나이인데 둘 다 열심히 살아오셨을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혹시 젊었을 때 무리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아니면 디스크가 심하게 나빠져서? 그런데 막상 검사를 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한 70대 초반 되시는 김기동 환자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평생 농사를 지으셨대요. 허리 한 번도 안 아팠다고 하셨어요. 60 넘어서도 밭일하시고 산책도 매일 하시고 심지어 아침마다 간단한 스트레칭도 하신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래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하고 조금만 걸어도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사시는 또 다른 분, 이분도 70대 초반이신데 똑같이 농사일 하시고 비슷하게 사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허리가 멀쩡하세요. 아침에도 벌떡 일어나시고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해도 끄떡 없으시대요. 저한테 오신 이유도 허리 때문이 아니라 무릎 때문이셨거든요. 저는 이 두 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뭐가 다를까? 나이도 비슷하고 살아온 방식도 비슷한데.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봤어요. MRI도 찍어보고 근육량도 재보고 자세도 분석해보고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 이분의 MRI를 보니까 디스크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나이에 비해 심하게 닳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근육량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허리 주변 근육, 특히 기립근이라고 하는 허리를 세우는 근육이 정상보다 40%나 적었어요. 엉덩이 근육도 거의 사라져 있는 수준이었고요. 반대로 허리가 멀쩡하신 분은요, 디스크는 오히려 더 닳아 있었어요. 근데 근육량이 정상 수준이었습니다. 허리 근육도 엉덩이 근육도 60대 평균보다 오히려 좋았어요.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허리는 나이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구나. 디스크 때문도 아니구나. 바로 근육이구나.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허리 아프면 디스크가 나빠졌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MRI 찍어보고 디스크가 좀 튀어나와 있으면 그래서 아프구나 이러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디스크가 조금 나빠진 건 나이 들면 당연한 겁니다. 60 넘어서 디스크가 완벽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진짜 문제는 그 디스크를 받쳐주고 있어야 할 근육이 사라지는 거예요. 허리뼈 주변에 있는 기립근, 척추기립근, 그리고 엉덩이에 있는 둔근, 이런 근육들이 원래는 우리 허리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면서
허리뼈가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무리해도 바로 통증이 오는 겁니다. 저한테 오시는 60대, 70대 환자분들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 운동 열심히 해요. 매일 걷거든요. 1시간씩은 걸어요. 그런데 막상 근육량을 재보면 허리 근육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근데 걷기만으로는 허리 근육이 안 생겨요. 걷기는 주로 다리 근육을 쓰는 운동이거든요. 허리 근육, 특히 기립근 같은 건 걷는다고 해서 길러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나는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운동하는데, 근데 정작 허리 근육은 안 쓰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허리가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결국 허리 통증의 진짜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근육이었던 겁니다. 근육이 사라지면서 허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선생님, 그럼 근육 운동을 해야 되나요? 헬스장 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방법들은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허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근육 소실만은 아니거든요. 총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근육 소실, 둘째, 자세 문제, 셋째, 고관절 기능 저하, 그리고 네 번째, 통증 회피 행동. 이 4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허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4가지를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육과 엉덩이 자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자세나 고관절 통증 회피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해결책도 알려드릴 거예요. 진짜 쉬운 방법들이에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 들릴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일상생활 패턴만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이 방법들을 환자분들한테 알려드렸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아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소리 안 나신다고 장 보러 마트 갔다. 와도 허리 안 아프다고 손주 안 와도 괜찮다고 그러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유, 근육 소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근육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정확히 아셔야 해요. 그래야 내가 뭘 해야 하는구나가 명확해지거든요. 우리 허리뼈, 그러니까 요추라고 하는데요. 이게 5개 있어요. 이 뼈들이 쌓여서 기둥을 이루고 있는 건데 이 기둥이 우리 상체 무게를 다 받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머리, 팔, 몸통, 내장, 이 모든 무게가 허리뼈 5개에 실리는 거예요. 앉아 있을 때는 더 심해요. 서 있을 때보다 1.5배 더 큰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럼 뼈만으로 이 무게를 버틸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뼈는 단단하지만 혼자서는 못 버텨요. 반드시 주변에 근육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텐트 기둥이 있어도 줄로 당겨주지 않으면 쓰러지는 것처럼 허리뼈도 주변 근육들이 사방에서 잡아당겨주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 근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척추기립근이에요. 허리 양쪽에 길게 붙어 있는 근육인데 이게 허리뼈를 꼿꼿하게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엉덩이 근육, 둥근이 있어요. 이건 골반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2가지 근육이 제대로 작동해야 허리가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60 넘어가면서 이 근육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당연히 나이 때문이에요. 나이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30대부터 시작돼서
60대 이후에는 가속화돼요. 매년 1에서 2%씩 근육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둘째 이유입니다. 바로 안 쓰기 때문이에요. 나이 들면 활동량이 줄어들잖아요. 젊었을 때처럼 막 뛰어다니지도 않고 무거운 것도 잘 안 들고 그러다 보니 근육을 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 허리 근육 같은 경우는 의식적으로 쓰지 않으면 거의 사용이 안 돼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하루에 바닥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몇 번이나 하세요? 그럼 대부분 글쎄요, 거의 안 하는데요? 이러세요. 요즘은 다들 침대에서 주무시고 소파에 앉아 계시고 의자 생활을 하시잖아요.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이런 걸 거의 안 하세요. 그런데 바로 이런 동작들이 허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쓰는 동작이에요. 안 쓰니까 없어지는 거죠. 근육은 정직해요. 쓰면 유지되고 안 쓰면 사라져요. 72세 김영복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분은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대요. 평생 몸 쓰는 일을 하셨으니까 근육은 좋으실 거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은퇴하신 지가 10년쯤 됐어요. 은퇴 후에는 주로 집에서 TV 보시고 가끔 동네 한 바퀴 도시는 정도였대요. 이분 근육량을 재봤더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10년 전에는 분명히 좋았을 텐데 지금은 평균 이하였어요. 특히 허리 기립근이 거의 사라져 있었어요. 10년 동안 뭐 하셨어요? 물어봤더니 그냥 쉬었지요. 평생 고생했는데 좀 쉬어야죠.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함정이에요. 은퇴하고 쉬는 건 좋아요. 당연히 쉬셔야죠. 근데 근육은 쉬면 사라져요. 나이 들수록 근육은 더 빨리 사라져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 들면 더 신경 써야 하는 거예요. 이 남자 환자분한테 MRI를 찍어드렸어요. 디스크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근데 허리 양쪽에 있어야 할 기립근이 희미했어요. 근육 자리에 지방이 차 있었어요. 이걸 근육 내 지방 침착이라고 하는데 근육이 사라진 자리를 지방이 채우는 거예요. 마치 빈방에 잡동사니가 쌓이는 것처럼요. 선생님, 그럼 저 이제 어떻게 해요? 근육을 다시 키울 수 있어요? 물론이죠. 키울 수 있어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근육은 키울 수 있어요. 다만 방법을 알아야 해요. 젊었을 때처럼 무작정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어요. 70대, 80대 노인도 적절한 근력 운동을 하면 3개월 만에 근육량이 15에서 20%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 터프츠 대학교에서 한 연구인데요. 90세 노인들도 근력 운동 후 근육이 늘어났어요.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극을 주면 반응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자극을 줘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어떤 근육을 쓰느냐예요. 무조건 많이 움직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허리 근육을 쓰는 움직임을 해야 허리 근육이 생기고 엉덩이 근육을 쓰는 움직임을 해야 엉덩이 근육이 생겨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세요? 대부분 손으로 팔걸이를 짚고 일어나시죠? 아니면 테이블을 짚고 일어나시거나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엉덩이 근육을 안 써요. 손의 힘으로 일어나는 거니까요. 만약 손을 안 쓰고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엉덩이 근육을 써야 해요. 둥근이 수축하면서 몸을 밀어 올리는 거죠. 이게 바로 엉덩이 근육 운동이에요.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하루에 의자에서 10번만 손 안 쓰고 일어나세요. 그것만으로도 엉덩이 근육 운동이 돼요. 보세요. 특별한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자세만 조금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저는 운동 열심히 하는데요. 이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열심히 움직이세요. 그런데 막상 검사를 해보면 허리 근육은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68세 되시는 한 여자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모범적으로 사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으로 가세요. 거기서 1시간 동안 걸으시고 집에 돌아오면 스트레칭도 하신대요. 유튜브 보면서 요가 동작도 따라 하시고요. 일주일에 3번은 등산도 다니신대요. 이 정도면 운동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이분이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왜 자꾸 허리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쉬면 좀 나아지는데 며칠 지나면 또 아파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랑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허리가 빡빡해서 못 펴겠어요. 검사를 해봤어요. CT로 근육을 찍어봤는데요. 놀랍게도 허리 기립근이 정상의 55% 수준이었어요. 엉덩이 중둔근은 더 심했어요. 거의 40%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이분한테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죠. 보세요. 여기 허리 양쪽에 있어야 할 근육이 이렇게 얇아요. 정상적이면 이 정도 두께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 매일 운동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걸을 때 어떻게 걸으세요? 보폭은요? 속도는요? 보통 빨리 걷죠. 운동 효과가 있으려면 빨리 걸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보폭은 글쎄요, 그냥 편하게 걷는데요. 바로 이거였어요. 이분은 매일 1시간씩 걸으셨는데 그 걷기가 허리 근육을 쓰는 걷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빠르게 걷기, 보폭 좁게 걷기는 주로 다리 근육,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앞쪽을 많이 써요. 근데 엉덩이 근육은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럼 등산은요? 등산도 별로예요? 등산은 좋죠. 근데 어떻게 오르세요? 혹시 스틱 쓰세요? 네, 당연히 쓰죠. 안 쓰면 힘들잖아요. 여기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스틱을 쓰면 팔의 힘으로 몸을 끌어올리게 돼요. 그러면 엉덩이 근육 사용이 줄어들어요. 이분한테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의자에서 손 안 쓰고 일어나 보세요. 시도를 하셨는데 잘 안 되시는 거예요.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중심을 못 잡으세요. 이상하네요. 안 되네요. 바로 이게 엉덩이 근육이 약해진 증거예요.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면 손 안 써도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73세 오경철 할아버님이셨는데 이분은 젊었을 때 마라톤을 하셨대요. 60세까지도 하프 마라톤을 완주하셨다고 해요. 선생님, 저 평생 운동했어요. 근데 요즘 허리가 이상해요.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묵직하고 서 있기가 힘들어요. 이분 근육량을 재봤더니 다리 근육은 정말 좋았어요. 70대 평균보다 훨씬 좋았어요. 종아리, 허벅지 다 탄탄했습니다. 역시 운동하신 분은 다르네요. 다리 근육 정말 좋으세요.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허리도 괜찮겠네요? 그런데 허리를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기립근이 약했어요. 정상의 60% 정도. 그리고 엉덩이 중둔근, 소둔근이 거의 사라져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저 평생 달리기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달리기는 심폐기능에는 좋지만 허리 근육 강화에는 별로예요. 특히 장거리 달리기는 지구력 운동이지 근력 운동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달릴 때 상체는 거의 고정돼 있어요.
다리만 움직이죠. 그러니까 허리 근육은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제가 평생 잘못 운동한 건가요? 아니에요. 달리기는 좋은 운동이에요. 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허리 근육을 쓰는 동작을 따로 해야 해요.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근력 운동 같은 거 하세요? 아령 들기나 스쿼트 같은 거요? 아니요, 그런 건 안 해요. 달리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60 넘어서는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안 돼요. 근력 운동을 해야 해요. 특히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쓰는 동작을 해야 하는데 달리기에는 그런 동작이 없어요. 오히려 달리기를 오래 하면 고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동작만 계속 반복하니까요. 또 한 분 말씀드릴게요. 66세 김경희 할머니는 수영을 하셨어요. 일주일에 4번, 한 번에 1시간씩 수영장에 가신대요. 물속에서 운동하면 관절에도 물이 안 가고 좋다고 해서 시작했어요. 벌써 5년째 하고 있어요. 수영은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전신 운동이고 관절의 부담도 적고. 근데 이분도 허리 근육이 약했어요. 왜 그럴까요? 수영은 전신 운동 아닌가요? 맞아요. 전신을 쓰긴 해요. 근데 물속에서는 중력을 안 받잖아요.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계이기도 해요. 허리 근육, 특히 기립근은 중력을 이겨내면서 강화되는 근육이에요. 서 있을 때, 앉았다 일어날 때, 무거운 걸 들 때, 이럴 때 강해지는 거죠. 근데 물속에서는 중력이 거의 작용 안 해요. 몸이 둥둥 뜨니까요. 그래서 수영만 열심히 하신 분들도 허리 근육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 선생님, 수영 그만해야 돼요? 아니에요. 수영은 계속하세요. 건강에 좋으니까요. 다만 수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땅에서 하는 운동, 중력을 이겨내는 운동을 추가로 해야 해요. 보세요, 여러분. 이 세 분 다 운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매일 1시간씩, 일주일에 여러 번. 근데 다들 허리 근육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허리 근육을 쓰는 운동이 아니었으니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움직인다고 다 운동이 아니다. 많이 움직인다고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다. 어떤 근육을 쓰느냐가 중요해요. 허리 근육을 쓰는 움직임을 해야 허리 근육이 생기고 엉덩이 근육을 쓰는 움직임을 해야 엉덩이 근육이 생겨요. 그럼 어떤 움직임이 허리 근육을 쓰는 걸까요? 간단해요. 허리를 세우는 동작, 허리를 지탱하는 동작이에요. 바닥에서 일어나기,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 무릎 꿇고 일어나기, 이런 동작들이에요. 근데 요즘 이런 동작 할 일이 없잖아요. 다 침대 생활, 의자 생활 하시니까요. 엉덩이 근육은 어떤 동작에서 쓰일까요? 계단 오르기, 언덕. 오르기, 의자에서 손 안 쓰고 일어나기, 한 발로 서기, 이런 동작들이에요. 근데 계단은 엘리베이터 타고, 언덕은 피해서 가고, 의자에서는 손 짚고 일어나고, 한 발로 설 일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운동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해요. 하루에 1시간 걷는 것보다 10분이라도 제대로 된 동작을 하는 게 나아요. 하루에 의자에서 몇 번 일어나세요? 한 20번은 되죠? 설거지, 요리, 청소하면서 서 있는 시간이 얼마예요? 1시간은 되잖아요. 이 시간 동안 자세만 바꿔도 근육이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는 건 알겠는데 정말 근육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혹시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 아니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2019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를 발표했어요. 60세 이상 성인 1247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이분들의 허리 근육량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요통 발생 여부를 계속 기록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라웠어요. 허리 주변 근육량, 특히 척추기립근과 다혈근의 양이 정상 범위보다 30% 이상 감소한 그룹은 요통 발생률이 무려 3.2배 높았어요. 3.2배요. 근육이 적으면 허리 아플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같은 연구에서 디스크 상태와 요통의 연관성도 조사했거든요. 그랬더니 디스크가 많이 닳았어도 근육이 충분한 사람은 요통이 별로 없었어요. 반대로 디스크는 괜찮은데 근육이 부족한 사람은 요통이 심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허리 통증의 주범이 디스크가 아니라 근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디스크가 나빠서 허리 아프다가 아니라 근육이 없어서 허리 아프다가 진실에 가까운 거예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어요. 2021년 미국 노년의학회 저널에 실린 논문인데요. 65세 이상 노인 890명을 3년간 관찰했어요. 특히 엉덩이 근육, 그러니까 둔근의 기능에 초점을 맞췄죠. 이 연구에서 중둔근과 대둔근의 근력이 평균 이하인 그룹은 만성 요통을 경험할 확률이 2.8배 높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는데 엉덩이 근육이 약한 사람들은 걸을 때 골반이 흔들리면서 허리에 비정상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걸을 때마다 골반이 좌우로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뼈가 계속 삐딱하게 압력을 받는 거예요. 하루에 몇천 걸음 걷는데 그때마다 허리가 비틀어지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당연히 아프죠. 그런데 엉덩이 근육이 튼튼하면 골반을 딱 잡아줘요. 걸을 때도 골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그러면 허리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어요. 이게 바로 엉덩이 근육이 허리를 지켜준다는 말의 과학적 근거예요.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한 연구도 있어요. 70세 이상 노인 65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분들한테 간단한 테스트를 했어요. 의자에서 손 안 쓰고 일어나기, 한 발로 10초 서 있기, 이런 기본적인 동작들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간단한 동작들을 못하는 사람들이 1년 내에 요통으로 병원을 방문할 확률이 4.1배 높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 동작들이 다 엉덩이 근육과 허리 근육을 쓰는 동작이거든요. 이걸 못한다는 건 근육이 약하다는 신호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해결책은 정말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서 어떤 분들은 이게 뭐가 해결책이에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진짜 효과 있어요. 바로 앉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게 무슨 해결책이에요? 당연히 덜 앉아야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앉아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아침 먹을 때 30분, 점심 때 30분, 저녁 때 30분. 식사 시간만 1시간 반이에요. TV 보는 시간은요? 아침 뉴스 보고, 저녁에 드라마 보고, 이것저것 채널 돌리고 하면 최소 3시간은 되죠? 휴대폰 보는 시간은요? 문자 확인하고, 유튜브 보고, 뉴스 보고 하면 또 2시간 이것만 해도 벌써 6시간 반이에요. 여기에 차 타고 이동하는 시간,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 복지관 가서 프로그램 들을 때, 친구 만나서 카페에 앉아 있는 시간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8시간, 10시간 앉아 있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문제는 앉아 있을 때 우리 허리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예요.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1.5배 더 커요. 왜냐하면 상체 무게가 고스란히 허리에 실리거든요. 게다가 앉아 있으면 허리 근육을 안 써요. 근육은 쉬고 허리뼈만 압력을 받는 거죠. 30분만 앉아 있어도 허리 근육이 긴장을 풀기 시작해요. 1시간 앉아 있으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허리 지지력이 떨어져요. 2시간, 3시간 계속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완전히 힘을 잃고 허리뼈와 디스크만 압력을 버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대학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60세 이상 노인 34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평소처럼 생활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30분마다 2분씩 일어나서 걷게 했어요. 3개월 후 결과가 어땠을까요? 30분마다 일어난 그룹은 요통 빈도가 35% 감소했어요. 요통 강도도 40% 줄었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허리 기립근의 활성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2분씩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깨어난 거죠. 저도 환자분들한테 이 방법을 권해드려요. 30분 타이머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울리면 무조건 일어나세요. 화장실 가셔도 좋고, 물 마시러 가셔도 좋고, 그냥 집 안 한 바퀴 도셔도 좋아요. 2분이면 돼요. 처음엔 귀찮아 하세요. 선생님,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2분 걷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근데 해보시면 달라져요. 일주일만 해보셔도 느끼세요. 저녁 때 허리가 덜 아픈데요? 자, 이제 두 번째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바로 엉덩이 근육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허리는 엉덩이가 지켜준다고요. 우리 몸의 구조를 보면요. 허리뼈 바로 밑에 골반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골반 양쪽에 큰 근육이 붙어 있는데 이게 바로 엉덩이 근육이에요. 이 근육들이 골반을 안정시켜요. 걸을 때, 설 때, 앉았다 일어날 때 골반이 흔들리지 않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 골반이 안정되면 그 위에 있는 허리도 안정돼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의자에서 손 안 쓰고 일어나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손을 가슴 앞에서 모으시고 그 상태로 일어나 보세요. 어때요? 엉덩이에 힘이 확 들어가는 거 느껴지시죠? 바로 이게 대둔근하고 중둔근이 수축하는 거예요. 손을 쓰면 팔의 힘으로 몸을 밀어 올려요. 근데 손을 안 쓰면 엉덩이 근육으로 몸을 밀어 올릴 수밖에 없어요. 자동으로 엉덩이 근육 운동이 되는 거죠. 하루에 의자에서 일어나는 횟수만큼 하시면 돼요. 한 20번은 되잖아요. 20번이면 충분해요. 두 번째 방법은 설거지할 때 자세예요. 싱크대 앞에 서서 한 발을 반 발짝 뒤로 빼세요.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세요. 허리는 꼿꼿하게 세우고요. 이 자세로 설거지를 해보세요. 엉덩이하고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 느껴지시죠?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근육 운동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잠들기 전에 하는 브릿지 동작이에요. 침대나 바닥에 누우세요. 무릎을 세우고요. 발은 엉덩이 쪽으로 당겨서 무릎이 90도 정도 되게 하세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걸 10번만 하세요. 자기 전에 딱 10번. 1분도 안 걸려요. 한 73세 남자 환자분이 이걸 꾸준히 하셨는데 한 달 만에 변화를 느끼셨대요. 선생님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한 게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오래 서 있어도 예전보다 덜 아파요. 2분 검사를 다시 해봤더니 대둔근 근육량이 15% 증가했어요.
한 달만 해요. 네 번째는 양치질할 때 한 발로 서기예요. 양치질하는데 2분 걸리잖아요. 이 2분 동안 한 발로 서보세요. 한 발로 서면 중둔근이 엄청 일해요. 균형을 잡으려고 중둔근이 계속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거든요. 아침에 양치질 1분, 저녁에 양치질 1분, 하루에 딱 2분이에요. 세 번째 해결책, 걷기에 관한 건데요. 비밀은 바로 보폭이에요. 보폭을 딱 2에서 3cm만 넓히세요. 평소 보폭에서 신발 한 개 폭 정도만 더 넓히는 거예요. 보폭이 넓어지면 뒷다리로 땅을 밀어내는 힘이 커져요. 이때 엉덩이 대둔근이 강하게 수축해요. 그리고 속도는요? 천천히 걸으세요. 천천히 걸으면 한 발로 서 있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 시간 동안 엉덩이 근육이 계속 일을 해요. 빨리 걸으면 발이 금방 바뀌니까 근육 쓰는 시간이 짧아지거든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10분 걷기를 하루에 3번 하는 거예요. 한 번에 30분 걸으면 처음 10분은 괜찮은데 뒤로 갈수록 피곤해져서 자세가 무너져요. 근데 10분씩 나눠서 걸으면 매번 집중해서 제대로 걸을 수 있어요. 아침 먹고 10분, 점심 먹고 10분, 저녁 먹고 10분. 이렇게 3번만 하세요. 그럼 이런 방법들을 실제로 하면 언제쯤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요? 제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변화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주, 처음 일주일 동안에는 아침 뻐근함이 줄어들어요. 오늘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뻣뻣한데? 이런 느낌을 받으세요. 두 번째 주가 되면 걷는 중에 통증이 완화돼요. 예전에는 10분만 걸어도 허리가 묵직했는데 이제는 15분, 20분 걸어도 괜찮으세요. 세 번째 주에는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개선돼요. 소파에서 일어날 때, 변기에서 일어날 때, 예전엔 의차하면서 일어났는데 이제는 좀 더 수월하게 일어나세요. 근육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네 번째 주 한 달 되면 오래 서 있어도 허리가 버텨요. 시장 보러 가서 30분 서 있어도 괜찮고, 설거지 20분 해도 괜찮고, 어머, 내 허리가 이렇게 좋았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허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근육 소실만은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4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자세예요. 나쁜 자세가 쌓이고 쌓이면 허리가 조용히 파괴돼요. 허리 숙이고 걷기, 구부정하게 앉기, 한쪽으로 기울어 서기. 이런 자세들이 매일 반복되면 허리 한쪽만 계속 압력을 받아요. 10년, 20년 쌓이면 그쪽 디스크가 닳고 근육이 불균형해지고 결국 통증이 오는 거죠. TV 볼 때 허리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허리 세우고 10분만 유지해 보세요. 세 번째 이유는 고관절 기능 저하예요. 고관절이 뻣뻣해지면 허리가 대신 움직여요. 예를 들어 신발 신으려고 몸을 숙일 때 정상적이면 고관절이 구부러져야 하는데 고관절이 안 움직이면 허리가 과도하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런 동작이 하루에도 수십 번이에요. 허리가 견딜 수가 없죠. 신발 신을 때는 허리가 아니라 고관절을 굽힌다는 느낌으로 무릎을 들어 올리세요. 네 번째 이유는 통증 회피 행동이에요. 허리 아프니까 안 움직이게 돼요. 안 움직이니까 근육이 더 빠져요. 근육이 빠지니까 더 아파요. 더 아프니까 더 안 움직여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나는 이제 늙었어. 못해라고 포기하면 정말 못하게 돼요. 아픈 만큼 쉬는 게 아니라 안 아픈 범위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연습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4가지 모두 해결할 수 있어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이거든요. 습관은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봤어요. 그분들 중에 나이가 많아서 못 고치신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80대도 90대도 좋아지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신 분들은 다 좋아지셨어요. 허리는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 결정합니다. 60년, 70년 써온 허리라도 지금부터 제대로 쓰면 좋아져요.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극을 주면 자라요. 자세는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허리는 반드시 좋아질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딱 한 달만요. 그러면 느끼실 거예요. 내 허리가 달라졌네 하고요. 그 느낌이 오면 계속하고 싶어지세요. 그렇게 3개월, 6개월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허리 아프신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백세연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계속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